자, 뉴스 인사이다 화요일 코너 시사 역발상 코너입니다. 시사에 대해서 자, 인물 또 역사적 사건을 분석해보고 교훈을 얻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시원합니다, 오늘 복장이. 아유, 그렇습니다. 네. 예, 휴가는 안 가십니까? 예, 뭐 지난주에 네. 그 아내와 함께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 예. 뭐 우리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장소 이런 데를 가십니까 주로? 아니면 그냥 놀러 다니십니까? 아니 뭐 그냥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예, 거예요. 아내 회사에서 지원되는. 아, 그래요? 예. 그게 편하죠 사실. 예,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속이 편하긴 예, 편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휴가 중인 분들도 있고 또 휴가 가시려는 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휴가 중인 분도 계시죠. 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온 국민이 이렇게 지금 힘들고 일하고 있는데 네. 자기는 뭐 모든 걸 집어 던지고 휴가 가는 모습이 일면 이해 안 가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막 그래도 휴가는 갔다 와야겠죠. 재래시장 가서 또 뭐 응원도 하고 하니까요. 예, 뭐 알겠습니다. 네. 주식은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네, 주식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자, 저 지난주에 저희가 쩐레수원 베트남을 망친 퍼스트 레이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쩐레수원. 예. 자, 더 그때 기억나는 게 소신공양 스님을 바베큐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예. 이것도 좀 충격적인데. 자, 오늘은 다시 또 한국사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예, 예. 자,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부부라고 예. 아마 우리 소개했던 우리 선생님이 소개했던 사람인데 네. 박마리아 이기붕 부부 이야기 오늘 좀 네.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막 그 남편 이름이 먼저 안 나오고 네. 마누라 이름이 먼저 네. 나오는. 박마리아 이기붕입니다. 이기붕 박마리아가 네. 아니고요. 자, 이걸 택한 이유는 뭡니까? 말 그대로 네. 최악의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악이다. 그 삼국지의 첫 예. 대사. 삼국지 저기 중국 삼국지요? 예, 예. 예, 뭡니까? 뭐 다른 날에 태어났어도 아, 도연거리 할 때. 뭐 태어난 날은 달라도 죽는 뭐 날은 같이 하자.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 죽자. 예, 이겁니다. 예. 바로 야, 이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어. 맞아. 비참한 오. 최후였. 야, 이럴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어. 죽음부터 먼저 좀 얘기를 좀 예, 해보죠. 정말 말 그대로 박마리아 이 부부하고 예. 아들도 같이 다 죽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이게 1960년 4월 28일 새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한 예. 5시 경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무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 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비극적 죽음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 뭐 4월 18일 날 모든 시위를 다 진압하라고 하고 네. 근데 4월 19일 날 아시다시피 엄청난 국민의 데모가 터졌고 그게 우리가 4.19 예, 바로 그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기붕하고 박마리아가 지 생일 잔치를 하다가 박마리아 생일이 4월 19일이거든요. 하필이면 박마리아가 4월 19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역사에 신기하네요. 이 아이러니가 이런 아이러니가 그래야 4월 19일 날 자기 생일 잔치 열심히 하다가 예. 4월 20일 날 돼가지고 이거 좀 수상하네 해가 20일 날 저녁에 짐 생기가지고 경기도 양평하고 여주로 도망을 갑니다. 약간 도주를 한 거네요. 예. 혹시나 무서워서. 죽을까봐. 아하. 그래가지고 뭐 도망가가지고 있다가 육사단 네. 국군 육사단 양평에 가가지고 네. 좀 살리주의소 하니까 군부대 갔어요? 예, 군부대 가가지고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하니까 육사단장이 나가라. 이미 이제 대세는 기울었다. 네. 나가라. 24일 날 돌아와서 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밥을 못 먹습니까? 밥을 먹지 못하고 아하. 물도 한 잔 못 마시고 아하.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겁이 나긴 났나 예, 봐요. 그래갖고 4월 26일 운명의 날이 밝았죠. 네. 그래 이강석이가 예. 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아하. 아버지 예.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고 절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야인시대 그 드라마에 보면은 예. 뭐
박마리아가 아 여보 미안해요 뭐 내 때문에 이래 돼서 미안해요 뭐 이런 저도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 이기부이가 아 누가 뭐래도 당신은 내 마누라야 뭐 이러는데 나는 그렇게 죽었을 리가 그건 아닐 것이다. 아이 그렇게 뭐 죽었을 역사적 리가 사실은 없어. 예, 아이 아닌데. 그건 말도 아닌 소리.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죽음의 마지막 장면을 그렇게 한 건데 그럼 이기붕이 이강석이가 쐈다라는 말도 있고 네. 아니다. 이강석이가 쐈으면 마지막에 뭐 이러고 쐈단 말이가. 가슴하고 머리에 동시에 그게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예.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미군 타살설 아하. 혹은 과경주 당시 그 경무대. 경무실장 예. 경무대 경무실장 과경주의 그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는 집단 자살 일단은 확인되는 거는 그 당시 1960년 4월 28일 날 경무대 별관에서 당시 육군 소위입니다. 예. 이강석이가 예. 권총을 들고 아버지 이기붕, 어머니 박마리아, 예. 또 동생인 이강옥을 차례 쏘고 자기도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집단적인 어떤 자살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거죠. 그게 아니다는 얘기도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예, 제가 아는 저 연합뉴스의 기자님 한 네. 분도 이 죽음에 대해서 아 이거는 이강석이 소행이 아니다. 100% 네. 저 미군의 소행이다. 이렇게 미군이 얘기를 하고 죽었을 있습니다.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제가 이래 네. 가지고 오기가 좀 제가 소개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뭐 확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또 준비한 사진들이 좀 있는데 그거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좀 준비해 주시면 4.19가 일어나는 날, 그날 박마리아 부부가 예. 이승만 대통령 그 사진을 배경으로 예.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좀 웃는 모습이에요. 이 사진이에요. 아, 이승만 이거- 대통령 사진이 위에 있고 예, 예. 두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예, 부부가 기분이 너무 좋아 보여요. 예. 이 사진에 얽힌 숨은 또 이야기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4월 19일 날 찍은 사진. 저게 4월 19일입니까? 예. 4.19? 예. 이야. 저기에 이제 국가기록관에 보면은 예. 3월 30일에 찍은 사진이다 이러고 나오는데 네.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4월 19일 날 찍은 사진. 4월 19일 날 당일날 저렇게 예, 예. 웃으면서 대통령 사진 밑에서 찍었다. 네네. 그 우와. 대통령이 박마리아의 생일 선물로 준 비단을 이렇게 아, 들고 비단 들고. 비단 뭐 놀이개 이런 거 네. 만든 이거 들고 여러 거 이제 찍은 사진이죠. 이게 방긋웃으면서. 임금님이 하산 그런 느낌 조선시대로 따지면 예. 그런 걸 생각하고 아니,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기분 좋게. 지금 저 사진 속에 있는 이승만은 예. 조선 충녕대군 아시죠? 네, 네. 세종의 예. 큰형 형님. 양녕대군의 파입니다. 아, 그래요? 후손입니다. 예. 저 이기붕은 네. 그 둘째 형님 효령대군의 아, 후손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박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은 대통령은 양녕대군의 후손이 하고 예. 그 다음에 부통령은 효령대군의 후손인 내 남편이 하는 게 맞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이다 조선시대까지 생각했군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어떤 짓까지 하느냐면 57년도에 결국 저 큰아들 이강석을 네.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을 시켜버려요. 아하. 그래서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 사진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 좀 작게 자, 해주시면. 박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인데요. 예, 이강석을 또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한 사진. 이거는 네. 요 사진은 어떤 또 사연이 있을까요? 57년도에 예. 박마리아가 이제 입적에 성공을 하죠. 네. 자기 아들 이강석이를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을 시켜서 네.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예. 당시는 정부통령제입니다.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사망 유고 같은 거 된다면, 벌이 된다면, 정신 이상자가 문제가 된다, 생긴다면, 치매가 걸린다, 예. 이러면은 부통령이 바로 아하. 그 자리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56년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이 져요. 아하. 장면이라는 사람한테 집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정부통령 선거를 따로 했죠, 그죠? 예.
박마리아가 불안한 거야.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막 왕조를 만들어 버리자. 아하. 예. 그러니까 이승만이 중간에 유고시가 되면은 예. 바로 아들이 하하. 이어받도록 하자 이래 된 거예요. 예, 예. 그래 돼가지고 이강석이를 입적을 시켜. 양자로. 예, 예. 그래서 양자가 된 겁니까? 예, 예. 야, 이거 참. 정말 악독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 자, 뭐 아이고.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 박마리아가 아들하고 남편을 이용해서 이승만 정권 뭐 막후에서 권력도 행사했고 또 네. 부정선거 이런 것도 하다가 4.19 혁명 이후에 도망치다가 비참한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비참한 생을 또 마감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 예. 오늘 제 박마리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박마리아는 어떤 사람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마리아는 네. 아주 가난한 네. 이 사람이 이제 뭐 나중에 부통령 부인까지 한 거를 생각하면은 네. 되게 잘 사는 집안 같은데 그렇게 아닙니다. 느꼈는데요. 그 무산 계급의 딸입니다. 아,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자기 아버지는 예. 일찍 죽었고 예, 예, 예. 자기 엄마가 고의대라는 여자입니다. 의대예요. 이름이 의대예요. 이름이 의대. 고의대. 네, 고의대라는 여자인데 예. 저 여자가 이제 정춘수라고 하는 네. 기독교 목사 집에 식모를 살았어요. 아하. 식모를 살아가지고 식모 딸이에요. 아하. 그래 이제 뭐냐면은 정춘수 목사가 박마리아가 어려서부터 막 똘똘하고 이랬던 거예요. 공부를 잘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학교도 보내고 상당히 이제 배운 여성으로 하려 하는데 고의대가 네. 정춘수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래 살지만은 목사님 내 딸을 좀 미국 유학도 좀 시켜주이소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춘수 목사는 너무나 좋은 의미에서 박마리아를 딸처럼 생각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와, 저렇게 가난한데 예. 유학까지 가는군요. 저때 워낙 미국 가기 똑똑하니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근데 기독교 선교사의 추천장이 있으면은 조금 쉬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 유명한 물류의 제왕 밴더빌트. 네. 이 밴더빌트가 세운 밴더빌트 대학교라고 하는 아주 명문 대학교에 명문대학입니까? 명문대학교예요. 지금도 예. 명문대학이에요. 예. 그 명문대학교에 유학을 가게 돼요. 여기에서 남편이 이기붕을 만납니다. 아. 그래가지고 한인 유학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예. 사랑을 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예, 예. 박마리아가 귀국을 하게 되면서 중도 귀국을 하게 되면서 이 결혼이 한 차례 미루어지고 3년 뒤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야, 그러면 이게 뭐 밴더빌트라는 유명한 대학교 가서 학위도 네. 받고 석사까지 받고 귀국을 해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이제 이기붕하고 이제 좀 그 전에도 알았지만 네. 그 박마리아가 한국에 이제 귀국해서 네. 뭐 민족 문제 연구소 편찬한 인명사전 보면 친일파라고 돼 있는데 네. 그러면 귀국한 이후에 친일 활동을 네. 열심히 한 겁니까? 이 사항이 아주 웃기는 상황이에요. 귀국해서 이화여대 교수가 이화여자 전문학교의 당시는, 교수가 예, 됩니다. 예. 당시로서는 이화여자 대학교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학교의 교수가 돼요. 영어 영문학과에. 이게 뭐 박사학위는 교육학으로 받았는데 예. 영어 영문학과의 교수. 근데 미국에서는 영어를 잘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영어 영문학과 교수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남편 이기붕이가 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아, 이기붕이 이기붕이 일자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 이 고스펙이다 보니까 예.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스펙이 높아서. 예.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일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면 국일관 그 요점집에 아, 이기붕이요? 매니저로 갑니다. 아, 너무나 고스펙이니까. 너무나 고스펙인데 아. 와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예. 마누라가 국일관이라고 하는 당시 명월관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던 요정집에 교정이에요? 요정의 그 지배인으로 넣어요. 국일관의 지배인. 예. 자, 그러면 저기 국일관의 지금 모습이 지금 국일관 또 말씀하셨는데 예. 일단 이기붕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기붕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친 겁니까? 공부를 잘했네요, 이기붕도. 예, 뭐 공부는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박마리아를 만나기 전에 이기붕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박마리아를 만나고 가지고 아주 출세라기보다 뭐 요정 지배인을 하면서 돈만 있으면 최고야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러고 나서 45년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을 하니까 미국에서 살 때에 이승만의 비서를 한 달 했습니다. 한 달 딸랑 했군요. 한 달 딱 했어. 그때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도 잘 알고 뭐 이래 있었는데 한 달 한 걸 가지고 가가지고 박마리아가 당신 가라 말이지.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된다더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더라. 근데 이 된다더라가 누구의 의견이겠습니까? 장모 아까 얘기했던 고의대의 이야기입니다. 고의대가 이승만 고의대가 45년도부터 1960년 박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무당으로서 무당입니까? 예, 아주 최고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엄마가 무당이고 무속인이고 어머니가 이승만을 점지했고 그 근처 가라고 이렇게 박마리아가 시킨 거네요. 그러니까 전국에 용한 무당을 다 불러다가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프란체스카 여사가 한국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몰랐거든요. 좀 배우지. 안 배웠군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 외에는 몰랐대. 땡큐, 쏘리, 하이. 요거밖에 몰랐대. 이승만이 못 배우게 했대. 일부러. 당신은 영어를 해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박마리아가 영어를 잘하잖아. 마음대로 가가지고 통역 정치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막 무조건 박마리아가 얘기하는 게 곧 영부인과 이승만 박사의 뜻이 되는 거예요. 프란체스카 여사가 전혀 한국말 못하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문고리 권력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결국 그래서 박마리아 이기붕이 그 이승만 프란체스카 근처로 갔는데 그 최근에 그 우리 베크레이터님 매불쇼에서 매불쇼 뭐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최욱 씨 진행하는 매불쇼에서 박마리아의 3대 악행을 아주 실감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요거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3대 악행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그 몽양 여운형 선생을 궁지로 몰아가지고 몽양 여운형 선생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왜 영어도 잘하면서 이 몽양 여운형 선생이 영어를 또 그렇게 잘했다 그래요. 연설도 잘하시고 인물도 미남이시고 인물이 뭐 찰리 채플린하고 지금 저래 생겼잖아요. 너무나 잘생겼잖아요. 그래가 뭐냐면은 영어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당시 남자 하지의 통역관인 이 묘무기가 다른 사람한테는 다 통역으로 장난을 치는데 여운형 선생 앞에만 오면 꿀먹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하지가 얘기하는 걸 다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묘무기가 이러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딱 각 잡고 있는 사진. 근데 그 여운형 선생이 히히히 웃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너 임마 통역으로 장난치면 내가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운형 선생이 그러니까 선생님 영어도 잘하면서 왜 이승만 박사 편을 들지 않아요? 아니 뭐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니에요. 이제 와가지고 무슨 독립운동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운형 선생이 화를 빡 냈다 그러죠. 용심아 호스테스 하던기 말이야. 국일관에서 호스테스 하던기. 그러니까 뭐냐, 호스테스라뇨 저 이대 나온 여자예요. 이래 된 거죠. 그래가 뭐라 이러면서 이제 막 여운형 선생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뒤로 쓰러졌다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철기 이범석 장군 아주 박대했습니다. 저 2대 부통령 저 3대 부통령 선거할 때 함태영 박사가 부통령으로 되는데 함태영이 무소속이에요. 자유당 소속이 아니었어요. 자유당 소속은 이범석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박마리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이승만이 함태영을 지지합니다. 이범석을 발로 찹니다. 그러니까 이범석의 마누라가 찾아와가지고 이 가시나 죽인다고 아주 근데 이범석의 마누라는 김마리아 여사였거든요.
아, 박마리아가요? 그 유명한 김마리아 여사. 예, 김마리아. 예, 근데 이분은 막 전설의 쌍권총입니다. 같은 마리아네요. 예, 아니 뭐 이 저격수로 아주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범석 장군이 결국 팽당하게 되는. 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가장 나쁜 건데 뭐냐 반민특위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 네. 왜 반민특위 무력화시키느냐? 이게 정확한 거예요. 국일관 단골 손님들이야 다 친일파들이.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일관에 단골 손님이 독립운동가겠어요? 아니겠죠. 독립운동가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어떻게 거기. 갑니까? 국일관에.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사람들이 전부 다 등한을 거리는데 예. 어디를 독립운동가들이 안 가겠죠. 가요?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네. 국일관 단골들을 다 제일 그거 한 게 박흥식 아닙니까? 네. 조선 재벌 넘버원 박흥식하고 이광수가 저 국일관에 아주 슈퍼 단골이다 보니까 네. 박마리아로서는 아 이거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장경근 법무비서관을 꼬드겨가지고 네. 그 이승만으로 하여금 반민특위는 전부 공산당이다 이래가지고 다 잡아들이게 되죠. 자, 지금 뭐 이 박마리아하고 이기붕 국정농단 또 많이 했다고 지금 하는데 특히 그 박마리아 아들 이강석 예. 나중에 이제 그 집단 그 예. 자살하게 된 이강석이 얘기가 좀 더 많아요. 예. 서울대에 입학을 시켰다는 얘기도 있고 음주운전도 있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셨으면 예. 좋겠는데요. 사진에 안 나옵니까? 예. 있네요. 이 예. 앞에 있는 이강석 아닙니까? 여기 이제 뭐냐면은 딱 그 공식 입양 축하연입니다. 입양을 축하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박마리아가 안경 벗은 사진은 저게 유일합니다. 자기가 안경을 꼈다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여자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저 이래가 있는데 이승만이 저 입양을 하고 난 다음에 예. 갑자기 대통령 추천 장학생 이래가지고 서울법대를 집어넣어버립니다. 서울대 법대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못했는데요. 아니 입시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아니 잘했는지 못했는지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갑자기 대통령 추천 장학생 이래가지고 서울대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톡 집어서 넣어버려. 적당한 데 넣지. 그래서 그 제일 센 데 넣노. 그래가지고 서울법대생들이 당시 90명인가 그랬는데 네. 전부 다 돌멩이 던지고 그렇죠. 돌멩이 기분 휴학하고 나쁘죠. 난리가 났습니다. 기분 나쁘죠. 이강석은 물러가라. 뭐 박마리아 죽여라. 뭐 완전 난리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저 서울대 총장은 나와가지고 아이고 귀하신 분 모십니까? 네. 뭐 이러고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돌멩이를 맞고 이러니까 아니 나 이거 못 다니겠다고 엄마 나 못 다닌다 나 돌 맞아 죽는다 이라고 했으니까 뭐냐면 에이 열받는다 이래가지고 술을 먹고 그 공릉동 예. 그 왜냐하면 지금 서울대가 해화동에 있었어요. 옛날에요. 예. 그래서 공릉동에다가 막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간 거야. 야 옛날 음주운전이네요. 근데 옛날에 음주운전 단속이 없었는데 못하죠. 이거 측정이 안 되잖아요. 없었는데 왜 이거를 단속하게 됐냐면은 예. 아예 도로에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변호사님 보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지그재그.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거죠. 중앙선도 막 침범하고 막 이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신고를 하니까 네. 거기 잡아보니까 이강석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려가지고 이제 아니 저 한번 내려보세요라고 얘기하니까 경찰관을 두드려 팼습니다. 잘한다. 이놈의 자식이 말이지 어디서 나를 갖다가 뭐 이러면서 경찰관을 두드려 팼는데 그러고 나서 박마리아가 다시 이승만을 꼬드겨 가지고 그 경찰을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경찰을. 예, 내 아들을 감히 예. 그 협박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야.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을 저지릅니다. 네. 그런데 뭐냐 하면은 당시에 그 경상북도에서 안동에서 대규모 홍수가 납니다. 예. 홍수가. 그 홍수가 나가지고 150명이 물살에 휩쓸려가 돌아가세요. 아하. 그래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 아닙니까? 예. 여기인데 갑자기 한 명의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럼 뭔가 보니까 자기가 이강석이래. 이강석이요? 예. 예. 내가 이강석인데 아빠의 암행어사로서 왔다.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날로 경상북도 도지사 이하 경북 경찰청장, 대구 경찰청장 할 거 없이 다 뛰어옵니다. 이강석 보려고요? 예. 그래가지고 네. 귀하신 몸이 오셨습니까? 하면서 뭐 경찰들이 일제히 인사하고 심지어 돈 봉투를 이래 마련해가지고 예.
저희 월급에서 조금씩 모았습니다. 이러면서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써주십시오. 네. 이러고 주고 그 경북 경찰청장이 자기가 광화문에서 꼭 한번 인사를 해보고 싶다고 예. 서울 경찰청장으로 꼭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 니 하는 거 봐서 막 예. 이래 나중에 거짓말인 거죠. 경상북도 예. 도지사 아들이 예. 서울법대를 다니고 있어서 예. 경북도지사가 야 니 빨리 와 얼굴 봐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경북도지사 아들이 뛰어내려 갔는데 예. 하루가 걸려 뛰어내려 갔는데 네. 딱 보니까 아니다 이강석 아니다. 아니다 내 그 형 얼굴을 안다 아니다 이랬더니 저가 아버지가 두드려 패다가 못해가지고 네. 뭐 진짜 아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결국 아닌 게 표가 나네. 그런 사기 사건까지 있었군요. 그때 이강석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을 두드려 패고 있었는데 그렇죠. 정말 귀하신 몸 사건 이 사건 때문에 그 이승만 정권의 모든 부정부패가 한꺼번에 까발려지면서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승만을 물리치자라고 얘기했다가 네. 박마리아가 또다시 이승만 꼬드기 가지고 네. 공산당으로서 조봉암을 몰아붙여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죠. 당시에 집행되고. 홍진기 그 홍라이서가 아버지가 네. 네. 이거를 법무부 장관으로서 잡아들여가지고 결국에 이사파동까지 이렇게 해갖고 조봉암을 사법살인해버리는. 네. 아 정말 너무너무 나쁜 정말 나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네. 여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네. 개인적인 질문 좀 드려보면 그 박마리아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직접 우리 배 선생님이 들으셨다는 네, 우리 말씀이 할머니께서 있던데요. 예. 몽양 여운형 선생님의 예. 그 정무비서관을 비서관 했습니까? 예, 지냈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 맨 처음에 제가 매불쇼에서 얘기할 때는 너무나 떨리고 이랬는데 네. 여기서 또 얘기하니까 또 이런 자세도 취하고 네. 예, 편하게 하셔도 그래가지고, 됩니다. 예. 예, 편하게 안 해요. 예, 그래 이제 그래서 직접 들은 얘기군요. 어렸을 때부터 예,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손 들고 선생님한테 설명하다가 선생님이 네.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놀랍 역사적으로 네, 많이 놀라시던 예. 그런 여운형 기억이 선생님, 예, 여운형 선생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라서요. 예. 여운형 선생님이 정무비서관을 지냈다니까 여운형이 누군데 하고 막 예. 하고 그랬습니다. 네. 예, 예. 지금은 이제 평가가 좀 달리 보이는. 아니 지금은 뭐 대한민국장 수상자니까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역발상 백이성 선생님과 같이 했습니다. 아유.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